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가독성에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판서를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강좌 소개 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로드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소개를 좀 할 때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천 등급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추천 등급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 등급은 전부 다 현역, 그러니까 예비 고3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자, 추천 등급을 빨간색으로 적을 건데, 얘는 전부 다 이제 예비 고3 기준입니다. N수생 여러분들 좀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N수생 분들은 여기다가 등급을 플러스 1을 더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예비 고3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등급,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등급 이하는 이 강의를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건 예비 고3을 기준으로 해서 4등급 이하. 그러면 이제 N수생이라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5등급 정도까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좀 쉬운 편이잖아요. 이게 N수생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3 수능 가면 난이도가 좀 많이 격차가 좀 벌어지니까 저는 어쨌든 한 등급 하나의 학년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다는 거 조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괜찮아 어휘편부터 해서 좀 추천 등급부터 쭉 한꺼번에 다 적어 놓고 난 다음에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 어휘편은 추천 등급은 전부 답니다. 특별히 추천 등급이 없어요. 요거랑 비슷한 성격의 강좌가 믿어봐 글이에요. 모두 답니다. 다만 믿어봐 글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된다는 모두. 그래서 문장 해석이라는 게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우리말로 번역 예쁘게가 아니라 그래도 기본 문장 해석은 된다라는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괜찮은 문장 같은 경우는 예비 고3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비 고3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4등급 이하입니다. 4등급 이하면 4, 5, 6, 7, 8, 9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믿어봐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에서 3등급이에요. 자, 요걸 이제 N수생들에 대입을 해보자면 괜찮은 문장은 작년 수능 기준 5등급 이하, 그 다음에 믿어봐 문장은 1등급에서 4등급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빈칸과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추천 등급이라기보다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등급은 1에서 3등급이에요. 믿어봐 문장과 비슷하죠. 믿어봐 문장과 비슷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등급은 그렇고, 이제 EBS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은 모두입니다. EBS는 등급대 상관없이 다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고 난 다음에 내용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아 어휘 강좌는요, 이게 어휘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정말로 어휘를 암기하는 뜻, 어근과 접사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강좌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설명, 놓치는 포인트 설명, 그게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위에다 적어볼게요. assume이라는 단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가정하다죠. 틀린 뜻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assume이 가정하다는 뜻 말고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4번 킬러 문제에서 빈칸 문장이 assume이 띄다라는 뜻으로 나왔고, 심지어 이제 그게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9번 문제에서 assume이 어떤 책임 따위를 떠맡다라는 뜻으로 2번 등장. 그리고 23번 문제에서 주제 문제였죠. 아예 선지로 assume이 어떤 책임 따위를 떠맡다, 중요성을 띠다 이런 의미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괜찮아 어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등급대랑 무관하게 설령 여러분들이 1,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 강좌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저는 전치사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는 강좌를 찍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개략적으로 이런 강좌다라는 설명 정도만 드릴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좌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OT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OT부터 수업을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OT 듣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성격의 강의구나라는 거 OT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문장 같은 경우는요. 영어 문장의 해석 틀을 잡아드리는 강의입니다. 아예 그 영어 문장 해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1, 2, 3, 4, 5 형식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문장까지 다 틀로 좀 잡아드리는 강좌예요. 올해 강좌가 전체적으로 교재가 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교재의 변화폭이 가장 큰 게 괜찮은 시리즈 2개입니다. 아예 작년이랑 교재가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차랑 왜 이런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아예 예문을 다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이제 지금까지 수능에서 데이터가 좀 쌓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바꿔놨으니까 좀 작년에 수업을 들으려고 교재를 사놨다가 안 들으셨던 분들 올해 교재 새로 사셔야 될 거예요. 요렇게 좀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여기서 해석 틀이 좀 잡힌다라는 건 좀 어떤 게 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실전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특히나 절대평가다 보니까 영어에 시간 많이 투자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실전적인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기초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정말로 영어의 기본기부터 다 제가 좀 올해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 다지고 갈 용어 정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얘랑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똑같은 문장 강좌인데 믿어봐 문장은 뭐가 다르냐? 얘는 문장은 문장인데 조금 이제 등급대가 조금 높죠. 얘는 어떤 거냐면 아예 해석 틀은 없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주어야 동사야 이 정도는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기출 문장이랑 사관 기출 문장으로 해서 자 문장의 해석 틀부터 시작해서 내용의 이해까지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이 강좌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수능에 나오는 문장들이 좀 세게 얘기하면 지랄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식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문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해석만 할 줄 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할 줄 아셔야죠. 문장 단위에서 사고가 막히면 글은 못 봅니다. 문장 단위에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강좌가 이거예요. 제가 론칭 첫 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강좌 중에 하나가 얘들입니다. 얘랑 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강좌 같은 경우는요, 뭐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시그니처 강좌 같은 강의고 사실은 제가 인간계에서 영어에서는 처음으로 지문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했던 강좌인데 말 그대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좌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저는 빈칸 문제도 풀 거고 주제 제목 요지 같은 대입파악 문제도 풀 거거든요. 사실 이제 빈칸과 대입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능에서 어마어마해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 신유형까지 합치면 5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가 4문제, 작문 독해 2문제까지 합치면 총 여기서만 거의 11문제가 나옵니다. 28개의 독해 문제 중에서 11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순서 삽입 빼고 나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틀로서 지문 이해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이 강좌니까 문장 해석의 틀이 조금 갖춰져 있으면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순서 어떻게 하면 되나 로드맵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실의 빈칸 순서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출 플러스 자작 문풀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딱 빈칸은 빈칸 문제풀이라는 강좌고요. 순서 삽입은 순서와 삽입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제일 강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강사라는 건 자기 자랑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좀 셀링이 좀 되더라고요. 자, 미안합니다. 저도 민망해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강좌가 있는데요.
전지문 강좌가 있고 고난도 구문 강좌가 있어요. 자, 전지문 강좌는 제가 성격을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수능 특강 파트가 있고요. 수특이요. 여러분들 책이 2권입니다. 예년과 똑같다면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둘 다 수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파트가 있는데 이게 보통 연계교재 3권이죠. 하나, 둘, 3권. 수능 특강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2권 다 해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글읽기의 방법론에 맞게 지문을 볼 거예요. 진짜 전체 지문을 다 봅니다. 글읽기의 방법론에 맞게 지문을 보는데 수능 특강 파트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하냐면 문제의 변형 논리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변형 논리란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기출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빈칸은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순서 삽입은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EBS 지문에 다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수능 특강 쪽 파트예요. 그럼 수능 완성은 그 변형 논리를 설명 안 해주냐? 그것도 하긴 하겠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유형별로 풀이법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빈칸 이렇게 풀어라, 순서 삽입은 이렇게 풀어라 라는 것까지를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난도 구문은 뭐냐면 EBS 문장의 난이도가 상당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2018학년도 수능을 대비했던 론칭 첫 해 같은 경우는 이 파트를 아예 안 다루고 있었고 막판에 이제 파이널 때만 잠시 하다가 말았고 잠시 하다 말았던 거 같이 잠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평 이후에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부터 같이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EBS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장들을 미더밥 문장과 같은 목차로 됐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문의 미더밥 문장 편의 방식으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더 압축된 버전이겠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he Day is Your Day가 있는데 이게 저에게 제 파이널 강좌예요. 파이널 강좌인데 얘는 뭐 파이널에서 제가 어떤 걸 다룰 겁니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냐면 그 영어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킬러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빈칸과 순서 삽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유형인 건 맞는데 이 중에 뭐가 더 어렵냐? 그때 시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독 빈칸에 비해서 순서 삽입이 많이 어렵고 주제 제목 쪽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는 빈칸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어떻게 어려워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조금 보면서 특히나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파이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조금씩 저는 매년 바뀝니다. 근데 크게 바뀌지 않을 구성 3가지는 첫 번째, 6평 대비 모의고사가 그리고 두 번째, 9평 대비 모의고사가 그리고 세 번째, 수능을 대비한 실전 모의고사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2회 분량, 9평 대비는 2회 분량, 자, 수능 대비는 작년 같은 경우 4회분, 재작년에는 8회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총 적게 8회분에서 많게는 12회분까지 여러분 요새 또 실무의 시대잖아요. 충분히 괜찮은 문제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니즈를 조금 충족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거예요. 됐죠? 그거 외에 이제 파이널에서 뭘 더 다룰 거냐는 나중에 좀 차차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제가 이제 좀 지금 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 사실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안 나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6평 이후에도 커리큘럼 영상 한 번 더 찍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업로드가 될 게 아마 11월 23일이 될 건데 물론 지금 이 시기는 뭐 기말고사 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커리큘럼 영상을 처음으로 딱 보게 되는 12월, 1월 요때쯤 되면 마음을 먹고 있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막상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태해져서라기보다는 영어 절평이잖아.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영어가 조금 등한시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영부영 하다가 6평을 쳤는데 점수가 안 돼서 6월 달부터 어머나 아 뜨거라 하고 다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맞는 효율적인 커리큘럼 또 다시 한 번 더 찍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6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과 1년치 로드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기타는 뭐냐?
저도 어법 강의를 찍습니다. 근데 어법이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성이 진짜 완전 개똥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절대평가 첫 해 때는 어법이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2점으로 나와요. 이게 참 애매하죠. 공부를 하기도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어법만큼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를 해놓으면 아웃풋 딱 정확하게 딱 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풋으로 투입해야 될 양이 참 많죠. 어법은 한두 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추천 대상을 등급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걸려있는 점수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네가 3등급에서 2등급이라면 뭐 이 점수대 있잖아. 한 70, 한 8점에서 한 82점 정도 나오는 애들. 1, 2등급이라면 한 뭐 80, 한 8점에서 90, 한 2, 3점 정도 나오는 애들. 이 친구들. 선생님 이거 밑에 3, 4등급이면 아예 어법을 다룰 때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얘들아 이걸 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법이랑 영어 해석은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법 문제풀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요 점수대 학생들은요. 2점짜리 문제 하나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법 강의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딴 거부터 하시고 시간 남을 때 어법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 어법 강의의 특징은 뭐냐? 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해버립니다. 기출로 테마별로 진행을 해요. 알겠죠? 테마별로, 아니 테마라고 하면 안 돼. 수학쌤도 theme이라고 하는데 theme별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저의 올해 이제 강좌 라인업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fit 교재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교재에 대한 소개도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매년 교재를 전면 개정을 합니다. 전면 개정을 하고. 그 작년에 수험생들에게 받았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좀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바꾼다기보다는 아니 매년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장 수가 몇 개인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사관학교 문장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개정을 하는 편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작년 교재로 수업을 듣기는 좀 힘드실 거야. 근데 이제 교재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올해 어떤 게 달라졌나요? 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올해는 문장 교재 있잖아요. 사실 수능에서 구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해석하는 게 영어에서는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거는 수업만 듣는다고 안 되는 부분이잖아. 혼자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얘들은 워크북을 따로 낼 거예요. 얘랑 여기 믿어봐 문장 같은 경우는 워크북이 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자습용 교재입니다. 이 자습용 교재요. 정말로 신경 써서 해설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학생들이 제일 니즈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복습용 시트잖아요. 그 복습용 시트 정도의 퀄리티로 자습용 워크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교재 말고요. 따로 나온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믿어봐 문장의 본 교재는 기출과 사관학교로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 워크북은 문장을 뭘로 만들었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EBS에서 있었던 중요한 좋은 문장들 이런 걸로 만들어 놨어. 아시겠죠? 같은 수준인데 다른 문장으로. 아니 봤던 것만 맨날 본다고 복습이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조금 구성을 해놨으니까 워크북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EBS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이제 따로 나온 게 뭐냐면 변형 문제집이 따로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요거를 강좌로도 조금 제공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변형 문제집 같은 경우 해설지를 정말로 꼼꼼하게 실어 놓거든요. 그랬더니 책만 사서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강좌를 사는 것 자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아예 올해는 강좌는 촬영 안 하고 변형 문제만 따로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이제 로드맵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로드맵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은 현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12월 말부터 제가 이제 현장 버전이 좀 촬영이 좀 시작이 돼요. 조금 이따 업로드 일정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장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12월 말이니까 그냥 통칭 1월이라고 할게요. 1월,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이제 3월 있고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달에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요. 보통 그때가 뭐냐면 내신 휴관 기간이거든. 아시겠죠? 현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근데 4월 일단 적어 놓긴 할게요. 제가 뭔지를 말씀 다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5월이 있어요.
됐죠? 왜 5월까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6평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를 다시 한 번 더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5월까지의 가이드를 먼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현장 기준으로는요. 수업을요. 요 1, 2월 동안에 기초반으로는 괜찮아를 어휘와 문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현장 버전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괜찮아 같은 경우는 어휘와 문장 두 개를 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됐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병행을 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때 동시에 개강하는 반이 믿어봐 문장과 믿어봐 글반이거든요. 됐죠? 자,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시냐면, 자, 제가 커리큘럼 트리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초가 되게 약해서 나는 4등급 그 이하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바로 EBS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금 충분하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어봐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글까지 같이 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충분히 좀 연습이 되면 4월 중순 정도까지 끝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다른 거 하실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EBS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5월까지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쭉 늘려놓으면 1년 동안 이 커리 그대로 따라가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커리도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건데 만약에 병행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나 끝나고 하나 하시면 됩니다. 문장부터 보시고 글 하셔도 좋고 글부터 보시고 문장 보셔도 좋습니다. 순서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얘들은. 알겠죠? 얘들은 좀 범용성이 있어서 둘 중에 뭐부터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하신 다음에요. 요게 되신 분들은 저는 확실히 시리즈를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이요. 확실히 하나의 유형을 조금 잡아 놓으시고 가신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BS로 가시면서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순서 삽입이 약하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순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순삽을.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6평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조금 적어 놓긴 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 세워놓으면 아시겠지만 항상 나는 2달 동안 이 커리큘럼 끝내야지 라고 하시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늘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걸 3월까지 하시고 4, 5, 6월 달까지 하시면 6평까지 충분히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그럼 6평까지 제가 이걸 이미 다 했어요. 그럼 그때 가면 뭘 하면 될까요? 남아있는 EBS 수능 완성 정리 6월 달에 하시고 7월 달부터 파이널 정리하시면 돼요. 시간 되시면 어법 조금 따라오시면 되고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 제가 강좌 내용 그 다음에 추천 로드맵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지금 4등급 이하야. 요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겠군. 됐죠? 나는 그래도 1에서 3등급 나와. 힘들더라도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되겠군 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좀 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기출을 못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가 4등급 이하인데도 이런 친구도 있잖아. 나는 영어만 흥선 대원군급이고 다른 과목 다 괜찮아. 그러면 시간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해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가 4등급 이하인 경우는 딴 과목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학에 가기 위한 거지 영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영어 강사 입장에서 다 하라고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그게 돼?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 최대한 취사 선택할 거면 취사 선택하죠. 이건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EBS.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 친구들한테 이것도 이제 옵션이에요. 이게 필수, 얘는 옵션. 됐죠? 이게 필수, 얘는 옵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순서 삽입 매우 좋은 강좌입니다. 근데 약점이 있는 경우에만 들으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업로드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영어 선생님 업로드를 한글로 적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다. 자, 일단은 스튜디오 버전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예년보다 스튜디오 버전 조금 빨리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능 치기 전부터 좀 찍었었는데 다시 좀 갈아엎고 있어서 뭐 아마 11월 이제 말부터 올라가긴 할 거지만 자, 괜찮아 시리즈와 믿어봐 시리즈 있죠. 이거는 전부 다 4권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찍을 거고 이거 전부 다 12월 내에 완강될 겁니다. 됐죠? 저는 한 번도 아시겠지만 업로드 지연한 적 없고요. 완강 안 시킨 적 없습니다. 약속은 칼처럼 지킵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요. 자, 근데 확실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 삽입까지도 스튜디오 버전을 찍었어요. 근데 안 찍는 이유가 아무래도 클리닉성 강좌고 여러분들이 모자란 약점을 채우는 강좌다 보니까 현장감 있게 진행하는 게 더 낫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해 시리즈는 올해는 스튜디오 버전이 계획에 없습니다. 그건 조금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강좌들인데 그냥 현장 버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괜찮아 시리즈는 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됐죠? 믿어봐 시리즈는 2월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해 시리즈가 빈칸 시리즈가 3월 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확실해 순서 삽입 시리즈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왜 EBS는 말씀 안 해주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이 나와야 알죠. 그러니까 EBS는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EBS 교육방송에서 책을 내줘야 제가 언제 책을 찍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조금 빠르게 2월 달부터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준비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늦더라도 3월 달부터는 바로 교재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업로드 요일은요. 현장 버전은 전체적으로 다 월요일 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촬영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제가 강좌의 대상 등급 말씀드렸고요. 강좌의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재상의 특징들 살구색으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됐죠?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추천해 드릴 만한 로드맵을 등급대별로 4등급이야 1에서 3등급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수생들이 조금 등급폭을 좀 길게 보시면 됩니다. 1에서 4등급까지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등급 이하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 등급대가 떨어질수록 해야 될 양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장 강의도 여기 등급대가 높으면 하나만 들으면 얘들은 문장 둘 다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급대가 낮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게 남들보다 많다는 얘기거든. 안 해놓은 게 많으면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리건데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앞으로 더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좀 공부를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은 OT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OT부터 수업 시작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